저는 은퇴 후 처음 맞는 봄을 서재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다닌 은행을 떠난 지 석 달. 아직도 아침 7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죠. 하지만 갈 곳이 없으니 답답했어요. 여보, 뭐 하세요? 정희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서류 정리 중이야. 예전 자료들이 너무 많네. 사실 할 일이 없어서 뒤적거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서재 구석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군요. 금고 문을 열어보니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보험 증서들. 그런데 맨 아래 검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이상한 USB와 손으로 쓴 메모지들이 나왔습니다. 메모지에는 제가 쓴 것 같은 필체로 이상한 숫자들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2월 상우 회사 자금 이동, 하은 개인 계좌 2천만 원.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들 상우의 회사 관련 자료였는데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빼곡했거든요. 이게 뭐지? 중얼거리며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듯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날짜도 최근 것들이었고요. 그 순간 아들 상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안 계세요? 저는 급하게 USB를 뽑고 서류들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숨기고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응, 들어와. 상우가 들어오더니 금고 쪽을 힐끔 봤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옛날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너는 왜? 아,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요즘 많이 심심하시죠? 상우의 눈빛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자꾸 금고 쪽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다는. 며칠 후 저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상우와 하은이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금고를 자주 여신대. 상우의 말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찾으신 거 아닐까? 하은이 답했어요. USB 말이야.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 USB와 관련이 있구나. 설마. 아버지가 그런 걸 아실 리 없어. 워낙 컴퓨터도 잘 모르시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돼. 만약 발견하시면 곤란하잖아. 저는 몸을 더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좌 정리 끝내자. 3억은 안전하게 빼돌릴 수 있을 거야. 상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안 들킬까?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감사도 내가 담당이고 장부 조작도 완벽해. 3억.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그런데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까 금고 한번 확인해보자. 하은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계속 집에 계신데.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해볼까? 병원 가시는 동안. 치매 검사라니. 저를 병원에 보내고 집을 뒤지려는 계획이었군요. 그때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아, 어머니.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상우가 급히 일어났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하은이 갑자기 물었어요. 왜? 아프게 보여? 아니에요. 그런데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바로 나왔군요. 병원에 보내려는 수작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새벽 무렵에야 깜빡 잠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선호야, 조심해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가족 중에 뱀이 있어. 꿈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뱀이요? 눈을 크게 떠라. 보이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금고를 가리키셨어요. 그 안에 답이 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아버지가 경고해 주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USB 파일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상우가 빼돌린 돈이 3억이 아니라 5억에 가까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하은의 개인 계좌로도 돈이 흘러갔다는 거였어요. 부부가 공모한 거였습니다. 여보, 정희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정희에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상우가 한 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정희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직접 따질 수도 없고 아들이니까요. 그때 꿈속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크게 떠라. 보이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면서 더 지켜보기로.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상우와 하은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금고에 갈 때마다 은근히 따라와서 훔쳐봤거든요. 이렇게 당할 순 없지.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뭘 발견해도 무시할 테니까요. 저는 정희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치매 연기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우리 아들을 지키려면. 첫 번째 연기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상우가 와 있을 때 일부러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했어요. 상우야, 점심 먹었나? 네, 아버지. 방금 먹었어요. 5분 후에 또 물어봤습니다. 점심은? 상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먹었다고 했잖아요. 10분 후에 한 번 더. 밥은 먹었나? 이번엔 상우와 하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대로 됐어요. 저녁엔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일부러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거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뭐가?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셨네요. 아, 그랬나? 하.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해. 연기가 성공했습니다. 상우와 하은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특히 하은은 제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이런 식으로 연기를 계속했어요. 가끔 길을 헤맨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정희도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깜빡하시고. 상우가 낚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병원 한번 모셔가 볼까요? 드디어 나왔군요. 병원에 보내려는 진짜 목적이. 병원 검사 이야기가 나온 후 저는 오랜 친구 박영감에게 연락했습니다. 영감님은 저와 같은 은행에서 일했던 동료예요. 퇴직 후에도 가끔 만나 바둑을 두는 사이였죠. 영감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나요? 그래. 뭔 일인데? 동네 찻집에서 만나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영감님은 저보다 법률 지식이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은행 감사 업무를 했으니까요. 선호야, 이거 심각한 문제네. 영감님이 USB 내용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회사 자금 유용이야. 5억이면 실형 각오해야 할 정도야.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그런 큰 죄를 저질렀다니. 그런데 왜 이 자료가 내 집에 있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영감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상우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 집에 숨겨둔 건 아닐까? 자기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럴듯했어요. 상우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제 집에 숨겨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모른 척하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영감님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상우를 직접 상대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접근해. 어떻게요? 내가 치매 연기 잘하고 있다며? 그걸 이용해서 상우가 직접 자백하도록 유도해봐. 치매 환자한테는 방심하잖아. 영감님의 조언이 일리 있었습니다. 치매 연기를 더 정교하게 해서 상우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 집에 돌아와 정희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정희도 영감님 의견에 동의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면 안 돼요. 상우가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상우와 하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지만 이젠 노골적으로 제가 얼마나 기억을 못하는지 테스트했어요. 아버지,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어제가 언제지? 어제가 수요일이었잖아요.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상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상우가 금고 근처를 서성이길래 일부러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뭐해? 아, 아버지.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금고 비밀번호 기억나나? 나도 까먹었네. 상우의 눈이 번뜩했어요. 비밀번호요?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우는 분명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알려줬거든요. 며칠 후 하은이 노골적으로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상우 회사 일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회사 일? 무슨 회사? 상우 다니는 회사요. 뭔가 서류나 그런 것들. 저는 바보인 척 했습니다. 아, 그런 어려운 일은 모르겠어. 상우가 알아서 하겠지. 하은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은이 조심성을 잃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USB 같은 거 보신 적 있나 싶어서. USB? 그게 뭐야? 하은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은의 실수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 USB가 핵심 증거라는 걸.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상우가 아버지 치매 검사 받으러 가요라고 제안한 거였어요. 예상대로 병원에 보내고 집을 뒤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좋지. 언제 가지? 내일 오전에 갈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영감님과 최종 작전을 세웠습니다. 병원에 가는 척하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현장을 덮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상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가요. 차에 타서 10분 정도 가다가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갑자기 배가 아파. 집에 들렀다가 가자. 아버지, 병원에서 보면 되잖아요. 안 돼.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야겠어. 어쩔 수 없이 상우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뜻밖의 광경을 봤어요. 하은이 금고 앞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나? 하은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무슨 일이지?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하은의 손에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뭐야? 아, 이거요? 그냥 쓰레기예요. 하은이 USB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그럼 다시 가요. 잠깐. 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USB 내놔. 상우와 하은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안다. 그 순간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감님도 함께였어요. 상우야, 이제 그만해라.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상우와 하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USB에 모든 거래 내역이 들어있었고 영감님이 법적 자문까지 해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하은도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조금만. 그런데 점점 커졌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상우야, 너는 회사에 자수하고 돈을 돌려줘야 해. 아버지,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래야 형량이라도 줄어들어. 영감님의 도움으로 상우는 회사에 자수했습니다. 빼돌린 돈의 80% 가까이를 돌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실형은 면할 수 없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은도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후 한 달,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우 내외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고 저와 정희만 남았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왜요? 아들을 경찰에. 아니야.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저는 확신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상우가 정신을 차리지. 며칠 전 상우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새 출발하겠다고.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안도했어요. 가족이란 그런 거죠. 때로는 아프더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하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읽고 정희와 산책하고 가끔 영감님과 바둑도 두고요. 서재 금고는 다시 잠가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